예, 안녕하세요. 저는 엔티프론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범강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은 제가 그 엔티프론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UI UX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한 지는 올해로 한 15년 차 정도 접어들었고요. 15년 동안 기획도 참여를 해보고 디자인도 참여를 해보고 개발은 직접 참여는 못 해왔어요. 근데 많은 개발자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포시 좀 이해를 하는 정도의 수준 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는 어쨌든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좀 불러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혹시 본인보다 깊이가 깊지 못하거나 이렇게 얕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전 단계에 강의를 하신 대표님의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 제가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UX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지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이 UX라는 부분들을 쭉 업무를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리고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편안하게 풀어가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전에 이 강의를 해주신 분께서 그 전자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그 강연에 대한 그 밸런싱은 좀 맞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순서는 조금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준비한 UX가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UX라는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UX가 뭐야 라는 말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UX라는 말에 대해선 다 숙지를 하고 계신, 이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UX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좀 UX라는 어떤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 명칭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지금 어떤 트렌드, UI가 원하는 트렌드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자 라는 생각에서 UX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구글 통해서 UX라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식의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한 한 가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UX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UX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엔티프론트라는 업체를 시작하면서 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주로 HMI라든지 MMI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였었는데, HMI라든지 MMI라는 용어로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제 손을 안 드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못 들어보신 걸 수도 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이제 GUI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UI, UI,
뭐 지금은 이제 U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MMI나 HMI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풀이해 보면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MI는 같은 뜻이에요.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짚어보면, 요 MMI, 그러니까 맨 머신 인터페이스 다음에 저희가 그 시장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가 그 다음에는 GUI라는 용어였어요. GUI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UI,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썼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UX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용어가 변화되는 어떤 과정이 도대체 어떤 상관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 그대로 MMI라는 부분에서 이제 머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인터페이스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이 더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맨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휴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디바이스 혹은 이제 제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적인 이 제품의 외관에서 적용되는 어떤 인터페이스나 UI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의 이 외관, 껍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다이얼이라든지 아니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나 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GUI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인데, 이 시점부터는 이제 이 머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그래픽이라는 이 시각적인 어떤 효과들을 통해서 이 제품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맨이나 휴먼이라는 그 말로 대체되던 것이 이제 유저라고 통용이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전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그냥 소비자, 대상,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유저라고 조금 더 이 전문성을 부여를 한 거죠. 대상에. 그 대상에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유저가 사용하는 어떤 그 유저빌리티, 이 사용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용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이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보다 빠르게 이 제품의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알려줄 수가 있고 학습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유도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시키고 유도시킨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픽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이 또 특징을 보자면, 이전에 그 맨머신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서 제품에 특화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외관에 들어있는 어떤 뭐 다이얼이라든지 뭐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판매에 대한 어떤 중심도 그 제품의 어떤 디자인에 많이 그 포커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냐, 작냐, 아니면 각이 졌냐, 둥구냐,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어떤 질감을 갖고 있냐, 메탈 재질이냐,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이냐, 아니면 그 우드틱한 느낌이냐,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리고 이때는 뭐 액정이라는 게 있어 봐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조그만 액정 하나 있어서 그 뭐 숫자라든지 이제 몇 개의 어떤 텍스트들로 이게 그 정보를 보여주는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뭐 빨간 버튼, 아니 빨간 램프, 초록색 램프 뭐 이런 것들로 뭐 예를 들면 뭐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라든지 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꺼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이제 고작이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변화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면 피처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네, 그 모바일에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화면에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 더 큰 화면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조금 더 큰 화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그 스티븐 잡스가 굉장히 통곡을 할 일인데, 사실 스티븐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절대 이 아이폰의 사이즈를 키우지 않았겠죠. 왜? 이유는 한 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유저빌리티가 떨어진다. 예.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한 손가락으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티븐 잡스가 갖고 있는 UI에 대한 어떤 철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즘 나온 그 아이폰 플러스는 화면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그 선명해지고 이제 커진 반면에, 그 제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얘기는 한 손으로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삼성 제품 중에 크게 히트한 제품이 있다면 이제 갤럭시 노트, 예, 굉장히 이제 삼성 제품 중에서 다른 그 회사 스마트폰들하고 다르게 이제 특화돼서 나온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갤럭시 노트는 일단 필기에 특화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손으로 사용하는 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펜을 뽑아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한 손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한 거나 서로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갤럭시 노트는 한 손으로 잡기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사용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그리고 굳이 두 손으로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서로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불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품이 예전에는 이 외관 디자인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고, 이 외관 디자인을 구성하는 그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무게라든지 뭐 휴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그 1차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제품 디자인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화면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제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젤 부분이라든지 이 그 액정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그 크고 다양한 어떤 디자인들을 뽑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스마트폰 나오는 것들 보면은 사실 뭐 디자인도 뭐 예전에는 그 외관 스타일 가지고서 뭐 특허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차이들을 크게 서로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휴대폰, 뭐 폴더폰이었던 슬라이드 폰이었던 그 굳이 안에 있는 액정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제품 외관이 어떻게 생겼지? 사이즈는 얼마나 하지? 그리고 슬라이드야?
아니면 플립이야? 아니면은 폴더야? 뭐 이런 것들이 구매의 어떤 주요한 관점이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머신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서 이 제품의 외관에 반영되는 인터페이스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이제 그때는 어떤 화면을 터치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화면에다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더 중요한 건, 야, 이거 폴더폰인데 한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만으로 열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뭐 그런 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GUI로 넘어오게 된 이유 자체는 더 이상 이 외관에서는 어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고를 때는 외관을 잘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외관에 대해서도 많이 따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제 액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제품을 그 대리점 같은 데 가면 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 지금 뭐가만 전시되어 있으면 누를 수도 없고 화면을 이렇게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바깥에 그 배경 화면만 그냥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켜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켜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 자체는 저는 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요.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상대적으로 외관이 심플해지고 이제 화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용되는 어떤 색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콘의 질감, 여기 이제 뭐 혹시 디자인 쪽으로 관련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면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예전에 이 디자인의 흐름도 뭐 예를 들면 그 3D 아이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어요. 모든 디자인은 다 3D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평면 화면인데도 일단 제작은 3D로 해야 돼요.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무조건 3D여야. 뭐 폰트도 뭔가 왠지 각도 기울여 가지고 이 두께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질감에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모든 디자인이 막 아쿠아 버튼 같은 것들, 아쿠아 버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물방울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반짝반짝하면서 광나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나뭇결 무늬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탈릭한 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인기였던 때가 있고요. 지금은 뭐 플랫한 디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다 평면적이고 여러 가지 색상을 쓰기보다는 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의 어떤 특징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LCD가 굉장히 후졌기 때문에 이 후진 LCD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막 입체 느낌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D 디자인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정이 좋아졌어요. 우리 액정 되게 좋아요. 선명해요. 뭐 뚜렷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니까 그 아쿠아 질감도 보여줘야 되고 막 메탈릭한 질감도 보여줘야 되고 나뭇결이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에 이제 또 중심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감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재는 이제 내 액정이 얼마나 뚜렷한지 색깔이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이런 거에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이런 어떤 화질 같은 것들은 이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3D 이런 어떤 막 그 현란함 이런 것 말고 정말 이제는 사용성에 집중을 하자. 불필요한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터치하기 쉽게 터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여기서 터치 영역이라고 하면 마켓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그 글로벌적으로 오히려 이제 해외 시장에서 더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그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층이 남성이 더 많냐 아니면 여성을 전문으로 타겟으로 한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GUI에서는 뭐냐면은 해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 때는 터치를 할 때 이 버튼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손이나 이런 사이즈들을 보면 저희의 이 손가락 크기나 이런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버튼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더 고려를 해줘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정보에 있어서도 리스트를 몇 줄을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여성이 타깃이다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중국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그 제품이 그 뭐죠, 여성 이 플립 폴더폰인데 그 여성들 그 화장품 케이스처럼 생긴 폰을 개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흥계 쪽에 그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사치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여성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이제 손톱도 길게 기를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예를 들면 버튼을 일반적인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하단으로 위치를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손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누를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GUI에 적용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어쨌든지 이 제품의 흐름에 따라서 용어가 많이 바뀌어요. 제품의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제품의 포커싱이 그 제품 자체에 있다 그랬을 때는 MM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GUI 그래픽이 더 중요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요즘은 이제 그 터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디서든지 이제 터치가 안 되면은 뭐 이상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이게 터치인지 아닌지 일단 손가락부터 이렇게 대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터치가 중요해지면 어떤 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하드웨어에 이렇게 버튼이 있을 때는 딸깍딸깍딸깍 누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누르고 내가 눌렀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처음에 터치가 나왔을 때는 사실 요즘에야 터치 얼마나 잘 돼요. 예,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게 손가락으로 쫙쫙 하면은 막 슈슈슈 올라가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몇 번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쓱 느려졌다가 뭐 이렇게 드드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뭐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손가락으로 이거 분명히 터치를 했는데 터치가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어떤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한 액션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멋지게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어떤 그 인터랙션, 뭐 이제 어떤 그 사용자들이 막 스크롤을 하다가 막 손을 빠르게 하면 이 손가락 속도에 따라서 스크롤 속도도 달라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내가 손가락을 천천히 하든 아니면 막 빠르게 하든 이 올라가는 속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사실상 이 버튼에서는 이 누르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딱딱한 그 유리 케이스 눌러봐야 뭐 버튼 누르는 느낌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대신에 그 어떤 그 눌러지는 어떤 효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운드, 뭐 이렇게 눌러지는 버튼 소리 같은 사운드, 그리고 어떤 진동을 통해서 뭔가 이게 눌러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스크롤 얘기를 했는데 스크롤을 통해서 막 빨리 올렸을 때 끝자락에 왔을 때도 그냥 딱 멈추는 것보다는 텐션이라 그러죠. 몇 번 띠요요요요 이런 느낌, 이런 재미를 줄 때 사용자는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나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주느냐에 대한 어떤 그 경험, 그리고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제대로 동작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버튼을 눌러도 잘 먹지도 않고, 뭐 스크롤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벅벅벅벅벅 되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의 생각하고 다르죠. 야, 내가 버튼 이거 5번 눌러야 이제 한 번 먹히는데, 야, 제발 그냥 한 두 번만에 좀 먹혔으면 좋겠다. 이거 내 손가락 속도에 따라가 주지 못해도 되니까 제발 버벅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품의 그 기능이나 어떤 최적화에 좀 더 포커스가 되잖아요. 뭐 텐션이 안 되면 어떻고, 뭐 내 손가락을 얘가 이렇게 안 따라다니면 어때요? 그냥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집중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제품 안 팔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런 건 내놓을 수도 없고, 우리는요 이거 막 스크롤도 빨리 되고요, 이거 텐션도 돼요. 이거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는 제품의 어떤 그 기능이나 어떤 상태보다는 감성적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이 바깥에 이제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를 보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냥 시계 화면만 계속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어떤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아침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떠 있는 그런 어떤 배경 화면을 보여주는 시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 G2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웃긴 거는 이게 그 화면 액정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보면, 눈이 오는 날에는 폰에 이렇게 눈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고 그래요. 예. 이거 사실 기능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뭐 상관이 있긴 하죠. 뭐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니까. 근데 이제 그 날씨라는 어떤 요소 자체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내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나 어떤 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표준화되고 일관성 있게 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어떤 관심은 이 제품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주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관심이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 자체도 MMI, 그리고 GUI, UI, 그리고 UX,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 주제가 그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UX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제는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루만져 줘야 되고, 또 감성적인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성이라는 거는, 요즘의 사용성은 예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UI가 가지는 가장 큰 중요한 그 기능은요, 매뉴얼 없이 제품을 사용하게 해준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저희 제품 사면 항상 그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그 조그만 책자 같은 거 들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UI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유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알아요.
초록색 버튼이면은 뭔가 좋은 기능이구나, 아니면 뭔가 액션을 하게 하는 기능이구나, 빨간색이면 약간 신중하게 눌러야 될 버튼이구나, 아니면 뭔가를 정지시키는 버튼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이 UI 기능들이 이제 매뉴얼 없이 제품을 빠르게 숙지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성, 쉽게 뭔가 유도하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그래, 충분히 나 배웠어, 나 충분히 배웠고, 야, 나 유도 안 해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나 알아, 뭐 이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그 UX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으로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UX, 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해 주는 어떤 것들이 생활 속에는 어떻게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장례식장의 방명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꼭 장례식장에서만 방명록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이름을 쓰고 뭐 이렇게 봉투를 집어넣죠. 그러면 나중에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방명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나중에 이제 봉투들을 취합을 해서 이름을 비교하고 그 사람이 뭐 얼마를 냈는지 뭐 적고, 그래서 오늘 몇 명이나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방명록을 그냥 툭 던져 놓으면 어떤 사람은 이름을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하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딴 사람은 다 쓰지 마, 이건 난 여기는 내 거야, 그래서 자기 거만 이렇게 이름 큼지막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페이지에는 이름이 막 10개씩 들어가 있고, 어떤 페이지는 2-3개, 어떤 페이지는 1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페이지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명록 몇 명 쓰지도 않았는데 다음 방명록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지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도대체 몇 명 왔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페이지마다 다 세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페이지 6, 7, 8, 9, 10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동일한 간격을 갖고 동일한 간격의 점을 10개를 찍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30cm 자를 이용해서 위에 직선을 뭐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뭐 10개를 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점이 유도하는 간격에 맞게 딱 그 개수에 맞게 이름을 쓰는 거죠. 거기에 점이 아니라 선까지 그어주니까 이상하게 딱 그 간격에 맞춰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착 쓰다가도 딱 멈춰, 막 이런 식으로 이 자로 그어준 간격에 맞춰서 이름을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이 행동을 그 유도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UX가 가져가는, UI가 가져가는 이 이제 유도,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제 유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일상생활에서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간단한 UI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 페이지마다 10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명록을 아낄 수가 있어요. 막 2-3권 써야 되던 게 1권이면 충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페이지마다 하나, 둘, 셋, 넷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마다 다 10명 들어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몇 페이지인지만 알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어떤 UI 중에 이제 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도로 위에 신호등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UI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제 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저게 UI나 UX가 적용이 된 거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직업병처럼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화면은 도대체 뭐 어떤 요소 때문에 사진을 갖다 놨을까요? 뭐 누군가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고 그냥 던져본 거예요. 일단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일반인들의 걸음걸이 속도와 보폭과 뭐 이제 할아버님들의 이제 걸음걸이 속도와 보폭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뭐 한 많게는 그 20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호등에서 보면 이렇게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막 뭔가 초조한 사람처럼 뭐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 나가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준비 자세 취하고 막 나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가끔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맨날 뭐 급하고 막 이런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보폭이나 걸음걸이 속도가 20초 가량 떨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건너서 여유 있게 갈 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걸어가는 중에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고 뭐 어떤 개 중에는 빨간 신호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고 빨리 뛰어가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도시 설계를 할 때 뭐 지역적 특성상 뭐 노인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거주하시는 뭐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노인정이 됐던 뭐 어떤 노인 시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저희 종로 3가 맞나요? 뭐 파고다 공원 뭐 그런 데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그런 곳들은 다른 곳들보다 신호등에 대한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이 신호가 바뀌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20초에서 30초씩 조금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결국은 신호등을 사용하는 사용자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성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할아버지 밑으로 있는 신호등은 그러면 어떤 의미 때문에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지 아세요? 역시 답변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속으로 나는 알긴 아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신호등 보면 좌우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옛날 신호등은 화살표가 없었어요. 예, 횡단보도에 아마 화살표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저렇게 사이 간격도 띄워놓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놨죠.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학습이거든요. 이제 UI에 훈련이 되면 저 UI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측 통행하라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서로 막 마주쳐가지고 내가 건널 건데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상황 지체되고, 어떤 경우는 신호 바뀌었는데 막 그 가운데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서로 우측 통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야 여기 띄어놨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 내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 이렇게 넘어가지 마, 이쪽으로 웬만하면 이쪽으로 다녀, 뭐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UI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뭐 이렇게 3번 정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한 분 대답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뭐 UI적으로 좀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도 횡단보도예요. 이 다른 사진들하고 똑같은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 횡단보도를
보도블럭을 깔아놨죠. 여기 인도하고 똑같아.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들한테 그 조금 더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어쩌면 인도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신호등이고 횡단보도긴 한데 인도와 같은 느낌을 깔아줌으로써 운전자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왠지 인도가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인도처럼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있는 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병원 근처, 대형 뭐 대학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근처에 되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이렇게 그 목발이라든지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보도블럭형 이 횡단보도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사진을 넣지는 않았지만 횡단보도 중에는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과속방지턱처럼 조금 튀어서 올라와 있는 그런 횡단보도 있었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역시 좀 과속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긴 한데 과속 방지턱은 아닌 거죠. 역시나 정체는 횡단보도인데 여기는 과속 방지턱일지도 몰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습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유도가 되는 거죠. 이제 제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화살표가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그 밑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메인 화면 하단에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점을 몇 개를 찍어주느냐에 따라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옆에 화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점의 개수에 따라서 화면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다른 것보다 유난히 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 몇 개의 화면 중에 몇 번째 순서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어요? 아니면은 직장에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UI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은 그러면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다 학습된 거야? 체면 걸린 거야? 뭐 그 음모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학습된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UI의 특징은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이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UI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는 또 생활 속에 숨어있는 이런 UX, UI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비상구의 손잡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비상구예요. 비상구라는 건 뭔가 위급시에 사용하는 곳인 거잖아요. 그쵸?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도망가야 돼. 빨리 건물 밖으로 도망가야 돼. 엘리베이터는 뭐 오지도 않고, 뭐 엘리베이터 탔다가 괜히 또 뭐 고장 나면 막 나 죽어버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난 비상구로 가야겠어요. 아니면 뭐 인질극이 벌어졌으니 나 비상구로 가야겠는데, 도망가야 되겠는데, 여기 막 도망가시는 분들 중에 굳이 이걸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도망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급한 상황에서? 아니죠. 대체적으로 다 밀면서 도망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탈출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이제 그럴 때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 예를 들면 저렇게 손잡이를 주면 일단 돌려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부담과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린 다음 밀어야 돼. 이거 당겨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예. 근데 저거는 그냥 나가면서 밀면 자동으로 눌리면서 문이 열리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야 고민하지. 저걸 가지고 당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밀겠죠.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저런 것도 UI, 그러니까 이제 유저빌리티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UX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감성을 건드려 주잖아요. 촉촉하게 배려해 주잖아요. 난 널 생각해 주고 있어. 난 널 지금 챙겨 주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들로 사용자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의 자판기, 지하철의 자판기인데요. 솔직히 어떤 게 뭐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없고, 이거는 뭐 UI, UX 상관없이 옛날 자판기, 요즘 자판기 구분해 놓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요거는 이제 제품의 실사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체를 이런 거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이미지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게 사실 진짜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제품인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뽑아놓고 보니까 내 기대하고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 실체를. 크기는 어느 정도구나, 사이즈는 어느 정도구나, 제품 포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 투명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제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근데 이제 사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이건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그냥 굉장히 편리하게 빨리 신속하게 골라서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뚝 떨어져요. 그럼 고개를 살짝 숙여서 제품만 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고르려고 하니 굉장히 많이 갈등도 되고 시간이 걸려요. 제품을 파악하는 시간이 좀 일단 걸리고, 이거 뽑으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제품 번호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제품 번호를 이렇게 눌러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뭐 이 레일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 불편해요. 복잡해. 경로가 좀, 과정이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저희가 그 UI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뎁스라는 용어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뎁스, 2뎁스, 3뎁스, 4뎁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제일 저희가 스마트폰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화면을 저희가 1뎁스 혹은 퍼스트 뎁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죠, 뭐. 근데 이제 그 메인 화면 혹은 그 1뎁스라고 얘기를 하고,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 화면을 2뎁스, 세컨 뎁스,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을 그 3뎁스 혹은 4뎁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 뎁스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리고 네 번째 화면까지, 네 번째 뎁스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손가락이 피곤해. 네 번이나 눌러야 되잖아. 이런 어떤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뎁스를 줄여라. 내가 원하는 그 기능까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덜 피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라.
사실 그런 관점 때문에 나온 게 아이폰이거든요. 스티븐 잡스는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뎁스를 없애버려. 뎁스 다 없애. 그냥 화면에 해당 기능들을 다 뿌려버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려고 하면 메인 화면에서 퍼스트 뎁스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고 메뉴 버튼에서 홈북이라는 전화번호부라는 뎁스를 또 버튼을 눌러야 홈북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화면 밖에서 연락처 혹은 전화번호부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나와줘요. 이게 이제 UI의 혁신인 거죠. 뎁스를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그 뎁스에 대한 혁신이 지금은 다시 거꾸로 또 변화되고 있죠. 왜? 사람들의 감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UI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랬었는데 왜? 기능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면은 하나니까. 근데 요즘은 뭐냐면 다시 그 바깥으로 끄집어냈던 아이폰들을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없었던 폴더 기능이 생기면서 폴더를 만들어서 또 힘들게 그 폴더 속에 다시 집어넣고 있죠. 뭐 게임은 게임대로 뭐 또 뭐죠? 뭐 음악과 관련된 거 음악과 관련된 대로.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요구가 나오냐면 폴더 안에 폴더를 더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요즘은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요, 그 애플 아이폰 버그로 폴더 안에 폴더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버그를 이용해서라도 폴더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되게 웃겨요. 저는 안 해봤는데 뭐 폴더와 폴더를 동시에 생성하는 동시에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빠르게 합쳐버리면 폴더 속에 폴더가 생성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봤어요. 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쨌든 요구사항은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예. 내가 한번 이제 저질러봤던 행동은 더 이상 이제 아쉽거나 배고프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뎁스에 대한 그런 그 사안들이 예전에는 큰 고민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냥 버튼 딱 누르면은 키킹 나와가지고 먹으면 그만인데 얘는 쓸데없는 뎁스가 되게 많아진 거죠.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번호를 체크해서 여기에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OK나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단계들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구매에 대한 단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숫자 얘네들은 크잖아요. 크잖아요. 버튼이 이 손바닥으로 누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자판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막 버튼 신중하게 누르고 있는데 뭐 전철에 있잖아요. 보통 전철에 누르고 있는데 그 뒤늦게 퇴근한 놈이 야 뭐해? 쳤는데 옆에 버튼 딱 눌러버렸어. 찡 해가지고 딴 거 나와버리는 거예요.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또 좀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거야? 제가 정답이야? 제가 정답이야? 그걸 알려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감성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UI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여성분이 계신데 주변에 성격 좋은 애들만 많아. 성격 좋은 애들은 되게 많은데 다 오징어야. 그 TV 막 원빈 보고 내 주위에는 원빈은 없을까? 다 오징어야. 그냥 성격만 좋아. 난 성격만 좋은 남자 난 너무 싫어. 질렸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원빈을 원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족이 되겠죠. 감성이 충족이 되고 뭔가 배려받는 그런 느낌이 날 테니까. 근데
아쉽게 좀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원빈 같은 저를 사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성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질리겠죠. 그럼 이 사람은 아우 이젠 그 저기 뭐야 엔티프론트 그 강의하는 애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막 TV에서 원빈 나오는 채널 돌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주변에 오징어 같던 분들이 되게 만족스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감성이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이 UI의 그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사용성이 이 사람의 감성이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쟤는 헷갈리게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은 그 식스센스처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블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라는 얘기는 뒷부분에 해드릴게요. 자, 그럼 사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를 한 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제공해드린 그 몇 되지 않는 그 페이지에서 그 굳이 뭐 하나만 찢어서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페이지를 찢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제품과 소비자의 가치의 변화, 즉 내가 어디에 꽂혔는지, 내가 어디에 꽂히고 어디에 포커스가 되는지 내 관점이 그런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의 단순 구조예요. 옛날에는 그냥 공장에서 그 삼성 마이마이를 찍어냈어요. 마이마이 사는 거예요. 예. 마이마이 찍었으니까 마이마이 사. 저는 싫은데요. 저는 그냥 마이마이 말고 뭐 유유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런 선택권은 없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면 그 제품 사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마이마이 가지면 완전 센스쟁이잖아요. 마이마이 이따만한 거 이거 들고서 막 이러고 다니면 와 부러워. 그 어떤 사람들은 마이마이도 없으면서 이어폰 꽂고 주머니에 이렇게 이어폰 꼬다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다녔잖아요. 와 이러고 다니다 이거 띡 떨어지고 막. 네? 저는 안 그랬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마이마이 뽑아주면 마이마이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모토로라 뭐 벽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벽돌이야. 옛날엔 그거 있으면 완전 센스쟁이지. 차에서 회장님 딱 내리면서 이따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 딱 들려서 그래 이러면서 나 얼마나 멋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걸 갖고 싶을 누군가 사주면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있으면 땡큐인 거지 뭘 고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공하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소비자 중심의 복잡한 구조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저 핸드폰 매장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매장을 하이마트를 가든 삼성 디지털 센터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난 카메라 사러 왔으니까 카메라 사야지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난 폰 사러 왔으니까 폰 사야지 뭐 이렇게 안 사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더라도 예를 들면 휴대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편의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대외적인 과시 예를 들면 기능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 제품을 살 거냐 아니면 이것저것 옵션이 많이 붙어있는 편의 기능을 살 거냐 그 다음에 몇만 화소를 살 거냐 아니면 일체형을 살 거냐 분리형을 살 거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공급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원하나 저것도 원하나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원하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만들어놔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쨌든지 시장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UI나 UX도 소비자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파워 버튼이 어디 있더라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그 파워 버튼도 이렇게 같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 옛날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 뭐 이런 거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저희 아버지한테 전해 듣기로는 버튼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띡띡띡 사각형의 버튼들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엄마가 나 막 음악 감상하고 여자친구한테 전해줄 테이프 막 녹음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막 걸레로 이렇게 닦다 보면 파워를 틱 눌러버려. 턱 꺼졌어. 뭐, 엄마 뭐야? 막 이러면 몰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이제 파워 버튼은 가급적이면 안에다 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르기보다는 뭐 옆으로 이렇게 탈까? 뭐 이동을 시킨다든지 어쨌든 오류를 뭐 최소화하고 뭐 사이즈도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줄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근데 옛날에는 저 파워 버튼이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좀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왜?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배려받으니까. 근데 요즘은 가지고 있는 걸로 배려받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얘가 나를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경험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소비가 달라지는 거고,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의 회비라 뭐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마이면 마이마이 하나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냉장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냉장고 생산하면 그냥 냉장고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만이지. 예를 들면 뭐 양문형 냉장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김치 냉장고용 뭐 이렇게 뭐 세탁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끝내는 그런 냉장고 아니면 뭐 이런 복잡한 스타일의 같은 제품인데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베리에이션 돼서.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사용자의 감성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예전에는 그리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으니까 수동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야 준다고 다 먹냐? 나 안 먹어.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요. 이 시장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기술은 또 어떨까요? 지금 아까 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제품의 외형과 크기가 중요했어요. 옛날에 한때는 막 잡기도 힘든 요따만한 휴대폰 같은 거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되고. 근데 오버해서 작은 걸 선호하다 보니까 통화가 힘든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품의 외형이나 크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중요했어요. 요즘은 사실 거의 블랙 아니면 화이트 그리고 거기에서 뭐 골드, 실버 뭐 요 정도? 이 아주 특별한 컨셉의 특별한 컨셉이 아닌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다 찍어내는 경우 없죠. 그렇잖아요. 아이팟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팟 시리즈 중에 뭐 아이팟 나노라든지 뭐 아이팟 뭐죠? 아이폰도 뭐 아이폰 C 뭐 이런 거 옛날에 나온 거. 정말 특정한 컨셉 있는 경우 빼고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다른 색깔 쓰고 싶으면 케이스를 사서 바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품의 이런 외형이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뭐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화면의 화질이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저희가 지금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엔티프론트에서 이번에 코믹 스토리라는 만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레진 같은 만화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그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를 하면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하지만 나중엔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만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만들 때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안드로이드 앱만 먼저 만들자. 안드로이드 앱을 먼저 만들래? 아이폰 앱을 먼저 만들래? 아니면 동시에 만들래?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앱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폰 유저들은 10명 중에 8명이 안드로이드 유저다 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위해서 굳이 5천만 원 드릴 걸 1억을 드리느니 안드로이드 유저만 공략하자. 우리는 8명의 결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폰 6 플러스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저희 런칭 시점에 맞춰서. 그랬더니 갑자기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아이폰 6 플러스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사실 쓰고 싶었던 건 아이폰이었는데 너무 쪼매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못 써먹겠는 거라. 그래서 안드로이드, 울며 겨자 먹기로 안드로이드를 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고맙게도 팀쿡이 안드로이드만한, 그리고 혹은 안드로이드보다 더 큰 액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에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 막 짜증내고 막 분통 터져하고 그래요. 왜? 원래는 한 6월까지 개발 예정이었던 아이폰 버전과 웹 버전을 3월 말까지 만들어라 지시를 내렸거든요. 저런 대표이사 얄미워,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서로 잘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쨌든지 이제는 화질과 이런 크기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의 색깔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UI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의 스펙이 중요했어요. 하드웨어의 스펙은 뭐냐면 뭐 옛날에는 뭐 칩을 뭐 무슨 코어 6 뭐 암7을 뭐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 개발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뭐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광고하면 그 뉴스 기사에 보면 항상 제품 사양을 막 비교 분석하잖아요. 네. 야, 껍데기로는 똑같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린 쟤네들보다 뭐 하드웨어가 뭐 이제 용량이 더 좋고 뭐 속도, 메모리 칩은 2배가 빠른 걸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선전을 해요. 예,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즘은 솔직히 제품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체감하는 거. 예전에는 A련 제품을 쓸 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얘는 손가락 속도를 잘 못 따라와. 솔직히 삼성하고 아이폰하고 옛날에 비교해 보셨죠? 아이폰은 화면을 엄지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죠? 근데 옛날에 갤럭시 이렇게 하면 딱 때렸는데 여기 있다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품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똑같이 따라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라는 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최적화를, 옵티마이징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PC 주고 똑같은 뭐 하드웨어 스펙 준다고 하더라도 이 코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최적화 방법에 따라서 제품의 이제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개발 코딩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그 아까 얘기한 UI, UX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제품, 비슷한 성능과 비슷한 사양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얼마나 나한테 감성적으로 다가와 주는지, 그리고 내가 행위한 액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반응을 해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중요해졌고, 제품이 보유한 기능의 범위. 옛날에는 휴대폰, 그 폴더폰, 뭐 슬라이드폰 이런 거 살 때 뭘 고민하셨어요? 제품이 보유한 기능의 범위. 저희 거는 MP3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건 MP3에 카메라까지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MP3에 카메라에 뭐 나중에는 프로젝트도 붙어 있어요.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프로젝트 붙어 있는 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한 거지. 누가 그 프로젝트 쏴봐야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많이 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카메라가 이뻐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A란 제품과 B란 제품이 다 똑같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카메라라는 걸 사용을 하려고 보니 얘는 뭐 내가 필터를 설정하고 뭐 셔터를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셔터를 누르는 요즘은 그 하드웨어 키로 셔터 안 누르잖아요. 그 안에 액정 안에 그 버튼 들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버튼을 이쪽에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에도 버튼이 생기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에도 버튼이 생겨서 이렇게 찍든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만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선택할 건지 이 제품을 선택할 건지 갈릴걸요 아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어떤 기능이 못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벤츠나 포르쉐 몰고 있는 원빈 같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 타! 근데 이 원빈은 그냥 창문만 내려서 야 타! 아 빨리 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쪽 원빈은 내려가지고 잠깐만 열고 이렇게 막 털고 앉으니까 딱 닫아주고 딱 와. 뭐 안전벨트네? 뭐 이렇게. 그럼 그 원빈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UX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감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반응 그런 거. 막 차에서 막 이제 같이 즐겁게 드라이브해.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 중에는 그 기분 좋아지면 때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면서 딱 때렸어. 근데 이 원빈이 아이씨 내려. 근데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또 기분 좋게 또 배려해줘. 그러면은 이 원빈이 좋잖아요. 이런 게 바로 UX예요. 사용자에 대한 경험. 얘 내가 때렸더니 나한테 욕하고 내리랬어. 사용자가 경험이 안 좋아. 하지만 얘는 사용자 경험이 좋아. 왜? 때리니까 한 대 더 때려.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가치도 많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치. 특정 고객층의 가치 척도예요. 옛날에는 난 폰이 있어. 내 폰은 무려 무선이지. 뭐 옛날에 그거 아세요? 이제 옛날에는 이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는 이렇게 정말 무전기 큰 수화기처럼 생겼었고, 뭐 옛날에 뭐 맥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테나도 이렇게 크고 굵은 거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이제 휴대폰은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도 휴대폰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집에 무선 전화기 밖에서 쓸 수도 없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슈퍼 가면서 그래 사실은 전화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건 특정 고객층의 어떤 가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능이 없으면 어때? 기능이 막 잘 안 되면 어때? 음질 좀 떨어지면 어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스마트폰 이 중에 안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고 축제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제가 고등학생 중에서는 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유일하게 삐삐라는 걸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고 축제에 가면 방명록 쓰거든요. 그러면 이름하고 다 집 전화번호 적어요. 집 전화번호 적으면 뭐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받으면 어떻게? 아빠가 여보세요. 이러고 툭 끊고 15분 있다 다시 해볼까? 너 뭐하는 자식이야? 막 이러고 아빠가 막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얘나 저나 뭐 똑같은 오징어인데 어쨌든 가서 방명록에다가 뭔가 번호를 더 길게 써. 그쵸? 딱 하면서 가면 삐삐 한 번 정도는 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쳐주더라고요. 어쨌든지 근데 요즘 뭐 폰이나 뭐 삐삐 뭐 나중에는 삐삐도 누구나 다 가져다니는 거였으니까 이제 점점 일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나를 얼마나 감성적으로 터치해 주느냐가 중요해졌다. 마케팅을 통한 구매 유도. 이제 옛날에는 제품 후져도 광고만 잘 때리면 제품 어느 정도 팔렸어요. 근데 요즘 이제 영악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광고에 그냥 속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해졌고 기술력이 경쟁력이던 시대는 떠났어요.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경험이 경쟁력이 된 거죠. 저도 요즘 차 살 때 되게 고민해요. 차 살 때 저는 사실 그 수입차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차는 너무 불친절해요, 사실. 예, 차가 튼튼하고 뭐 연비가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친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부가 기능들이 엄청 많잖아요. 무슨 차선 변경 기능, 졸음 방지 기능, 무슨 기능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고 되게 좋은데 그 뭐 BMW, 아우디 이런 거 좀 불친절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금 세단 같은 거 타보고 싶어서 그런 걸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같은 값이면 그냥 BMW 타. 왜? 그거는 이제 딱 타는 순간 가오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입차가 좋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경쟁력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이제는 UX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떡하죠? 제가 사실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대표님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강의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페이지로 80분을 어떻게 버틴단 말이냐. 야,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농담 따먹기를 할까? 뭘 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뒤에서 5분 남았다고 5분 남았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죠? 페이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5분 안에 하드웨어를 만지다. 옛날에는 말씀대로 카세트 데크의 어떤 버튼 만질 수밖에 없었고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형태 뭐 이런 것들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터치하는 거잖아요. 제품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화면을 터치하는 그런 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얼마나 나한테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어루만져 주는지에 따라서 충성도가 생기고 애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다를 뿐 목적은 같다. 예를 들면 카세트 샀어. 마이마이 샀어요. 집에서 마이마이 들고 있으나 카페에서 마이마이 들고 있으나 자동차 버스에 타서 마이마이 들고 있으나 사용은 음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어때요? 집에 있을 때와 카페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전철을 타고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목적도 달라지죠. 그 변화에 저희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옛날에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 난 마이마이야. 그 이어폰 마이마이 없어서 이어폰만 꽂고 다니는데 야, 너 마이마이 샀어? 한번 보여줘. 쓱 했는데 끝만 나왔어. 막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근데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다예요. 최신 폰 바꿨어. 나 혼자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여자친구 만났어. 그래서 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놔. 어머, 너 아이폰 6 바꿨네? 아이, 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한번 만져볼래? UX 되게 좋아. 너 한번 만져봐. 이거 너 버튼 눌러볼래? 자꾸 시켜요. 그런 식으로 역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제품 사용 결과의 변화. 시킨다, 작성한다, 가르치고 학습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레이 하고 싶니? 버튼을 눌러. 너 뭘 선택하고 싶니? 여기를 건드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너 내가 생산한 공급자의 제품을 쓰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거 야, 너 왜 우리한테 자꾸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니 매뉴얼 보고 공부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학습하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만져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교감하고 소통해요.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고 이제 나의 감성으로 교감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전 단계로 빠져나간다든지 화면을 끈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오픈을 해서 메인 메뉴를 오픈한다든지 예를 들면 교감하고 소통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 없이 밀어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패턴으로 열 수도 있고 모든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선택한 행위에 반응을 해줘요. 교감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내가 주체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경험은.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좀 다행히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네요. UX 이해 포인트를 보면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 그리고 그 생활 패턴 속에서의 어떤 트렌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면 어떤 사용자들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런 두꺼운 책에 이론적인 UX 학습서를 다 꿰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감성을 읽지 못하면 이론적인 UI나 UX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제가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었다를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자판기가 그럼 정답이야?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해요.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굉장히 심플한 기능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사용하기 편리한 거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극에 초점을 맞출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목적은 저기에 있는데 저기에 있는 목적을 갖다가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사람들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면서 사용하기 편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많이 주면서 사용하기 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부 업체하고 이제 그 미팅을 하고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엄청 섹시한데 청순한 여자를 그려달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청순하면서 어떻게 섹시해요? 섹시하면서 어떻게 청순해? 뭔가는 포기하거나 한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의 형태를 적절하게 매칭을 하거나 그 밸런싱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UI, UX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기업과 습관을 따라가게 할 거냐 학습과 유도를 따라가게 할 거냐 선택해야 돼요. 새로운 UI, UX를 창조하려면 기존에 학습된 거는 버려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러겠죠. 야, UI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건데 기존에 학습된 거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져가게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혁신적인 UI를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학습된 건 미안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고 야, 너 이거 제품 사용하려면 일단 10번 정도 만져봐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야, 나는 혁신은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최대한 빠르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기존에 학습되고 유도됐던 거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과 유도된 거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혁신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어렵겠죠. 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사용성과 시각적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했었던 경험, 자기가 불편했었던 경험, 자기가 꽂혔었던 경험,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의석상에서도 다 자기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막 싸워요. 야, 웃기지 마, 그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3시간, 4시간 회의 줄기차게 해놓고 결국은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일단 1번,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일단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지켜야 할 룰은 있어요. 지켜야 할 룰은. 예를 들면 그 노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물음표냐 느낌표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습관이 다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실행시키거나 안전한 기능은 초록색, 뭔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나 정지시키는 건 빨간색, 이렇게 배워져 있는데 웃기지 마. 나는 통화 버튼을 빨간색으로 할 거야. 혁신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지켜야 할 룰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 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Q&A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저 질문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뭐 한 2개 정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개 정도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는 경우는 항상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설명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질문하실 거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경험상 실패한 UX는 왜 실패하는지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왜 실패했는지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크게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2가지 케이스였어요. 하나는 너무 이론에만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배워온 UI의 학습적인 이론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감성이나 현재 시장의 어떤 변화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학습된 대로 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저희 화면 UI 자체도 사용하는 주체가 예를 들면 개발자냐 아니면 소비자냐, 일반 소비자냐에 따라서 UI는 달라져야 돼요. 개발자들이 쓰는 환경이면 사실 직관적으로 직선을 많이 쓰고 딱딱 사각형 박스로 해서 정보가 눈에 팍팍 잘 들어오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 막 황금색 재질에다가 막 반짝반짝 거리는 입체 아쿠아 버튼 넣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딱 켰는데 저희 예전에는 그 파워 온오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휴대폰 키면 띠리링 막 음악 나오면서 뭐 나비가 날아와서 앉으면서 웰컴 이런 거 뜨고, 뭐 끌 때는 굿바이 하면서 뭐 나비가 다시 날아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성을 건드려줘야 되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음악이 삐리리리 나오면서 나비가 막 화면을 막 한 2바퀴 막 돌아다니다가 딱 앉아. 그러면서 웰컴 누르고 있어요. 미친 거지. 이 사람은 막 주행 중에 막 계속 길 헤매면서 나 빨리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목적지 검색해야 되는데 나비가 날아다녀 자꾸.
실패한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만 치우치거나 아니면 내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UX 이해의 포인트만 알 수 있으면 다 해결된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면 저를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분 때문에 성공했어. 이렇게. 뭐 질문 하나 더 있나요? 네. 아까 그 학습에 대한 그 UX를 해서 좀 실패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학습보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자신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떤 패턴을 갖고 어떤 학습을 유도할 것인가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포커스 그룹이라든지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경험상 어떤 게 가장 좀 좋았던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글쎄요. 일단은 저희는 그 회사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항상 구매를 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획을 하는데 기획자는 아이폰 유저야. 그리고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유저야. 자기가 맨날 쓰는 게 안드로이드고 아이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안드로이드밖에 모르고 쟤는 아이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죠? 뭐 가상의 사용자들을 통해서 뭐 이런 어떤 테스트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 어떤 조사들을 사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한 3,000명 정도 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능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런 설문과 여러 가지 행동 패턴과 반응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조사를 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적게는 뭐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막 억 단위까지 깨져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은 너무 올라가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보통의 클라이언트들은 그 조사 비용을 생략을 하고 보통은 경험 많은 기획자를 붙여주세요. 경험 많으시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잘하는 기획자일수록 뭐 좀 더 원하는 능력을, 원하는 상황을 이렇게 설계해 주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획자의 그 경험이 협소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자가 너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을 한다고 하면 실패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는 그 많은 몇 천만 원과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과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획자를 최대한 학습시키고 경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너 폰 뭐니? 저 아이폰인데요. 너 안드로이드 폰 써봤니? 안 써봤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사줄 테니까 이거 써봐. 그래서 폰 대여섯 개 사주고 너 태블릿은 만져봤니? 아니요, 없는데요. 태블릿, 아이폰,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다 사줘. 다 사줘야 돼요. 너 차에 내비게이션은 있어? 없는데요. 내비게이션 사줘야지. 또 최대한 그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명한테 의존하지 않고 회사의 기획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본 기획자들을 몇 명을 두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게 해야죠. 물론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방향이나 컨셉이 결정이 되면 이제 메인 기획자가 설계를 해나가면 되겠지만 그 전에는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디어 회의를 하건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어떤 기획 회의를 하던 이제 좀 여러 사람의 어떤 그 경험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뭐 많은 사람이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가장 정상적인 건 돈 써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네, 약속한 대로 또 질문 2개 받았으니까요. 이상 정리하도록 하고요.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엔티프론트의 서범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명함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그 회사에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퀵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3만 원 들여가지고 명함을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